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여야가 늘 좀 이렇게 늘 이제 쟁점에 대하여 충돌하고 갈등하고 뭐 논쟁하고 이런 건 있었지만 그래도 뭐 최대한의 어떤 상식과 합리 속에서 합의할 건 합의하고 처리할 건 처리하고 뭐 이렇게 넘어왔던 것 같은데 유독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당이 운신의 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션이 내려오지 않는 한 뭐 움직이지 않거나 뭐 전화 받아야 움직인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이 대결 정치가 지금 벌써 그 윤석열 정부 3년 차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세요. 그냥 뭐 국민이 뭐라든 말든 야당이 뭐라든 말든 그냥 나는 마이웨이다. 여기가 좀 어떤 8석의 정치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표현을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어떤 해안이 있을까요? 저는 이 문제를 네.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라고 봅니다. 태생적 한계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뭐 또 적절한 비유가 아닌 것 같아서 우리 또 중학생들 또 비하한다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중2병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저도 제 자식들 있을 때 중학교 때가 제일 힘들었는데 네. 북한의 김정일이 우리 중학생 무서워서 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이런 말까지 예, 우리가 그렇습니다. 농담삼아 하는데 통상 이제 그 얘기는 되게 이제 그 고등학생만 되면 대학교 입학을 하든 아니면 어디 사회 진출을 하든 목표나 이런 게 좀 더 구체화되고 뚜렷해지죠. 네. 근데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옛날처럼 그 고등학교 입시가 네.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뚜렷한 그런 판단이 안 서 있고 그냥 네. 부모가 하자는 대로 끌려가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고 뭐 일부는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는 친구도 예, 있지만 예. 대부분은 질풍노도죠. 예, 부모가 하자는 대로 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거부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특히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진짜 갑자기 대통령이 됐잖아요. 별안간.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왜 김대중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이냐? 네. 준비된 대통령. 예.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고자 오랫동안 노력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뭘 하고 싶고 뭘 하려고 하고 네. 나는 남북관계 한반도 남북 정상회담이나 한반도 평화 문제를 꼭 해야 되겠고 경제 민주화도 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권, 오랫동안 민주주의. 고민하고 구체적인 수단도 하고 김대중 사실 우리나라 국가 사회 시스템의 매우 중요한 대부분의 근간들 그렇습니다. 골간들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졌어요. 맞습니다. 지방자치제도도 지방자치제도 그렇죠. 물론 이제 YS 때 시작을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을 해가지고 YS로부터 양보를 얻어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지금의 저 의료보험 체계, 의약분업.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국민연금 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으로 확대되는 이제 사회보장 체계가 그때 IMF를 하면서 직장이 막 실업자가 늘어나니까 안전 사회 안전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가 작동을 했던 거고요. 사회복지 정책도 사회복지 정책. 그다음에 뭐 ICT 쪽 벤처 사업 도움했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하는 문제 등등.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우리 사회 큰 골간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 40여 년 넘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고 고민했던 거거든요. 저는 YS에 대해서도 이러저런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의 척결하고 금융실명제한 거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혁명적 변화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YS 김영삼 대통령도 40년 이상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었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갑자기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을 왜 해야 되는지 목적 의식도 분명치 않고 대통령이 되고 나면 무엇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도 본인이 갖고 있지 않았던 거고요. 제가 깜짝 놀란 거는 그 얘기 여러 차례 내 방송에서 했는데요. 통상 제가 이제 원내대표하기 전에 그 상임위원장을 했어요.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했는데 통상 정부가 출범하면 6개월 이내에 일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많으니까요. 왜냐하면 여기는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이 인수위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바로 출범과 동시에 그 인수위까지 국정기획자문위를 별도로 둬서 함께했는데 여긴 인수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게 그 국가 운영의 100대 과제 정도를 미리 선정해 놓고 그거를 6개월 내에 몇 개를 할 건지 그걸 다 체크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문체위원장인데 저한테 장차관이든 아니면 그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이든
누가 와가지고 이거 대통령 우리 국정과제 중요한 과제고 이거 꼭 해야 됩니다. 네네네.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여야가 다르지만 예. 이거는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러면서 뭐까지 통상 제안하냐면 위원장님 관심 사업이 뭡니까? 민주당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업 또는 예. 민주당으로서 예. 이 분야 제가 예.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민주당이 꼭 하고 싶은 게 뭐냐 예. 그런 걸 되게 이렇게 바터를 해요.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하기 위해서 예. 근데 없었습니까? 한 번도 저를 찾아온 사람이 없었어요. 세상에. 제가 1년 정도 했는데 와.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다른 동료 상임위원장들도 보면 나도 없었어 이런 사람이. 네? 그러니까 대통령도 할 의지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거고 더 나와서 대통령실의 참모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현상이 여소야대 그러니까 야당이 다수인 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라는 거 그냥 핑계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감나무 떨어지기만 기다린 거죠. 그래 그 2년 후에 있는 총선에서 그러니까 1년이었나? 2020년 2년 후죠. 2년 후에 있을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석만 차지하면 그때 하자. 이 생각만 한 거죠. 왜 대통령을 하고 싶었을까요? 갑자기 그게 근본적인 회의감과 의문이 생기네요. 천공이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냥. 천공이? 당신 될 거다. 설마요. 아니 그렇지 않고서는 도대체 내가 대통령에서 뭘 할 건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도 설명이 안 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기가 막힌 장면이 연금 개혁이에요. 교육, 노동, 연금 세 개는 확실히 본인이 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44% 소득 대체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건 통과시켜야 맞는데 민주당이 주도했다 그래서 그때 걷어찬 거죠. 그렇죠. 의장이 마지막 중재안을 하니까 그거는 뭐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하면서 걷어차버린 건데 그때 되게 기가 막히셨을 것 같아요. 어이가 없었죠. 그 굉장히 여당 측 의견을 많이 수용도 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뭐 제가 우스갯소리죠. 뭐 설마 천공이 하라 그래서 했겠습니까? 근데 그 본인이 정말 나는 그 왜 대통령이 되고 싶고 나 근데 왜 말이 안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하면서 대통령 할 생각을 갖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 그 얘기는 있죠. 그렇다면 대통령이 되고 싶은 생각을 했던 거는 얼추 그 추미애 장관하고 갈등이 본격화된 시점. 그러니까 2023년 하반기. 2022년. 2021년이네요. 2021년 하반기 즈음이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는 대선을 앞둔 1년이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럴 바에는 내가 대통령 하자 이럴 수 있었겠죠. 그래도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것에 참.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도 앞으로 어떤 누군가 그 유력 정치인 어떤 대통령이든 광역자치단체장이든 뭐 이런 걸 할 때 이 준비 안 된 사람을 하면 결국은 그 사람 뭐 대개는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을 뽑은 국민들이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